저희 연구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복지 현안 정책을 이런 전문가와 같이 정책 토론을 해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지에 관심이 있든 없든 전문가든 아니든 종사자든 아니든 여기 함께 자리하셨는데요. 우리의 작은 관심, 이 관심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비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뢰를 받습니다. 2017년도에 국민들의 사소한 관심이 하나의 행동을 이어졌고 천지개벽을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받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금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오늘 제가 참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정치인들이 뭐 몇 분이 오셨습니다. 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이 기본소득을 신중히 하자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다행이고 끝까지 안 계셨지만 저희들이 정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 관심이 작은 관심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 생방송과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으로 알려서 변화에 조금의 변화, 이 기본소득이 제대로 알려지고 기본소득이 정말 원래의 기본소득이 취지에 맞게 또 우리나라의 취지에 맞게 그런 기본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다 마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서병수 박사입니다. 서병수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기본소득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좀 뭐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여러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좀 뭐 깨달았다 할까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현재 기본소득은 주로 이 소득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보장하는 것은 생활 보장인데 기본적으로 삶의 보장인데 이 소득 보장은 한 측면밖에 없는 거죠. 그 한계를 미리 이제 전제를 하고 그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주로 이야기가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소득은 충분성이나 여러 가지 그 점에서 뭐 실효성도 낮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 대해서 다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다음에 그 복지 계획을 통해서 현재 복지 체제를 좀 강화하자는 말씀은 계셨습니다만은 아까 윤홍식 그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그것도 별로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추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오근호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기본소득이 나온 이유가 이 고발입니다. 기본 복지 체제가 되지가 않으니까 기본 그 생존권을 보장을 안 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윤홍식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에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회의에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저는 소위 부의 소득세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 빈곤층이 1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중위소득 50%면은 월 100만 원입니다. 이 100만 원이 적정한 그 최저 생활비라고 적정한 생활비라고 봤을 때 여기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85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을 처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850만 명에 대해서 그 빈곤 갭을 메꿔주는 금액이 소요 금액이 약 50조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본소득 뭐 3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뭐 180조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한 50조 정도를 가지고 일단 우리나라의 그 소득상의 빈곤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조라는 의미가 다만 그 생활에 보장해 준다는 의미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소장님 죄송한데요. 네, 간단하게 네,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윤홍식 네. 교수가 지적했듯이 그 기본소득 조건부 현금 지급이라도 저개발 국가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복지 급여가 성장의 빈곤 탈출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논의에서는 성장이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복지가 하나의 투자성으로서 생활 안정을 기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부의 소득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을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두 가지 다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인가 하는 질문에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이냐,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복지정책이냐, 아니면 기존 복지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하나의 복지정책이냐, 이런 질문으로 후자의 이야기를 모두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다들 모두 그런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 완전히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대안으로 완전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복지정책의 발전을 주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한 지난 60년 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문제가 많으니까 그중에서 특히 이제 소득보장이나 특히 기초보장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그걸 한번 좀 더 보완하자 하는 그 대안적 역할보다는 보완적 역할로서의 기본소득의 존재,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포퓰리즘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포퓰리즘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특히 선거에 먹혀 들어가고 그다음에 표로 되고 그러면 포퓰리즘인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지난 한 5, 60년 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도 많이 생기고 양극화 현상도 심하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원망, 적개심 이것도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막 이념적인 논쟁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던져졌을 때 현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좀 이렇게 빈부격차에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 좋고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되게 그런 분들이 내놓고 내가 이 좋다.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지 않는 상당한 불만층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속으로 남한테 말을 안 하면서 찬성을 하는 지지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이놈이 투표로 발전하면 충분히 정치인들이 그걸 활용해서 이걸 던질 수 있고요. 그래야 할 경우에 이것이 포퓰리즘이 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가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요. 일단 복지 정책 이걸 가지고 던져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표를 얻으면 그리스, 베네수엘라, 최근에 폴란드, 남미 많은 나라들이요. 이 방법으로 나가다가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전부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간대.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게 좋다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투표하면서도 나라가 망하는 줄은 모른다고요. 모르고 전부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라가 자꾸 망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뭐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에 포퓰리즘에 대해서 깊은 그런 분석과 예측과 이런 것은 조금 좀 부족했지 않나. 근데 앞으로도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제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비판적인 사회복지학자들이 대부분 아까 범주형 기본소득 혹은 사회수당형 기본소득 인구 집단한테 주는, 왜냐하면 그런 현금 지원의 필요를 느끼는 새로운 인구 집단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든 농민이든 이런, 그래서 그런 방식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논쟁은 이제 모두한테 다 주는, 이제 그게 이제 논점인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적이시죠. 그래서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숙제는 모두한테 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을 지적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것의 지적은 그들이 지적하는 건 이제 사각지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 복지 체제가 새롭게 그런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서 새로운 복지 체제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저는 아주 이 논의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체제 혁신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런 거에 한 또 영역에서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네거티브 인컴 텍스 부의 소득세 방식도 논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저소득계층의 소득 지원이거든요. 지금 이미 조금은 부분적인 변형 형태로 생계급여가 있고 EITC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된 이제 심플한 모형으로 가는 거라서 그것도 지금 두 제도를 보강하는 보강도 필요하지만 아예 그거를 또 전체 그 부의 소득세 방식으로 재편하는 논의도 저는 또 열어놓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도의 어떤 개혁 방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대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 제시한 것은 그렇죠. 뭐 사회보험, 뭐 오건호 박사님하고 좀 그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뭐 그런 편입니다. 예, 오늘 뭐 끝까지 뭐 사실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재진. 서병수 소장님, 또 차은봉 장관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해 주시고 또 오건호 박사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들 종합해 보면 아직 이게 기본소득의 실체 혹은 이제 기존의 복지랑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게 지금 인식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 복지 혹은 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사회보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근로활동을 전제로 하고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사회보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청년, 아까 뭐 기본소득은 뭐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려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스웨덴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연금 같은 거는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연령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는 근로를, 소득 활동을 전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당은 있지만, 훈련 수당은 있지만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수당 혹은 청년 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도 근로 연령대에게 주죠.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개월, 뭐 스웨덴이 12달, 뭐 이런 식으로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복귀하라는, 노동시장에 복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건 굉장히 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복지국가랑 굉장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이고 뭐 삼성 다니고 하는 직장 찾은 청년들도 있고요. 중산층 가정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 집단이 어려운
어쨌든 그 뭐 있다고 하더라도 전보다 어렵다 하더라도 청년 집단 내에서 소수입니다. 거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제대로 짤 고민을 해야지. 청년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까 뭐 전체에게 그냥 얼마씩 줘버리면 청년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쉽게 생각하는 것들. 저는 그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서병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소위만 NIT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 또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돼서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연령대 전업주부라든지 근로연령대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왜 소득이 없는 거로 나오니까요. NIT 방식에서는 소득이 없는 이제 그걸 가구 단위로 하면 좀 달라지겠어요. 가구 단위로 하면 달라지면 개인 단위로 해서 하게 되면 다 중산층들도 다 전업주부도 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돼서 다 저소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일단 NIT를 하신다고 그러면 가구 단위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구 단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NIT 방식이 보충급여 방식이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보충급여 방식이어서 근로 저해 효과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EITC 아닙니까? 그래서 EITC는 소득 활동을 할 때부터 저소득자가 소득 활동을 할 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득 활동 안 하면 안 받고 하고 소득 활동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급여가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너스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한번 그 NIT보다는 혹은 EITC를 활용을 해서 근로빈곤층에 가처분 소득 올려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라는 걸 한번 그것도 대안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NIT 방식하고 EITC랑 원리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건설적인 논의와 비판과 이런 논의가 함께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그 토론의 제목이 기본소득 복지정치인가 포퓰리즘인가인데요. 오늘 이 토론회가 이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의 이 확장, 복지정책을 정비하고 복지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되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토론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